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견과류의 무서운 비밀을 밝힙니다. 암보다 무서운 신장 투석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2세 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왕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등산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평생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죠. 특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정보를 보시고는 매일 아침마다 아몬드와 캐슈넛을 듬뿍 넣어 믹서기에 갈아 드셨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눈가가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력 저하라고 생각하셨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5까지 치솟아 있었던 겁니다. 이 수치는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앞에서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식을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지경이 된 건가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최 어르신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신장질환을 겪습니다. 남성은 13%에 달하고 여성도 1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신장이라는 장기가 70%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나 자각 증상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성실한 일꾼처럼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배수관이 막히면 온 집안이 엉망이 되듯이 신장이 기능을 멈추면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큰 수술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필터의 여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신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집중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생존 수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강검진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3 이상으로 찍혀 있다면 오늘 제가 지목하는 3가지 견과류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아니, 아예 찬장에서 꺼내서 멀리 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왜 이 견과류들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멀리 하셔야 할 견과류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좋아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캐슈넛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습니다. 캐슈넛 100g에는 칼륨이 660mg 그리고 인 성분이 593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장은 댐의 수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문을 닫아서 지키는 방식이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수문이 고장나 버립니다. 수문이 고장난 상태에서 칼륨이 가득한 캐슈넛을 계속 드시면
우리 몸속에는 칼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됩니다. 고칼륨 혈중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에서 힘이 쭉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 성분도 문제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뼈에서 칼슘을 뺏어가고 혈관벽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견과류의 대명사인 아몬드입니다. 평소 신장 결석을 앓았거나 신장 수치가 불안한 분들은 아몬드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다른 견과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운 아몬드 100g 기준으로 보면 무려 469mg의 옥살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캐슈넛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옥살레이트라는 녀석은 우리 소변 속의 칼슘과 만나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덩어리인 결석을 만듭니다. 이 날카로운 결석들이 신장 조직을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고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 안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득 차서 필터 자체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도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몸에 좋다고 매일 씹어 먹던 그 고소한 아몬드가 사실은 내 신장을 찌르는 가시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피스타치오는 기본적으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에 절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에는 칼륨도 독이지만 나트륨, 즉 소금기는 가장 큰 적입니다. 땅콩 역시 콩과 식물이지만 칼륨이 상당히 많고 특히 잼 형태로 드시는 땅콩 버터는 설탕과 염분이 가득해 신장에 이중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소중한 한 사람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신장이 나쁜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오히려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구원투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신장 환자라면 오늘 당장 모든 간식을 마카다미아로 교체하십시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왕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카다미아는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캐슈넛이나 아몬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데 마카다미아에는 더 놀라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팔미톨레산이라는 특별한 기름 성분입니다. 이름이 어렵다면 그냥 신장 전용 소방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신장 내부에서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신장 조직을 조금씩 파괴하는 것인데 마카다미아의 이 특별한 기름 성분이 신장에서 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추가로 마카다미아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는 신장 환자분들이 마카다미아를 드시면 인슐린이 제2를 잘하도록 도와서 신장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딱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하루 호두 6알이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혈관 보호막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기름 성분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ALA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자연산 혈관 청소기라고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뭉치입니다.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피를 걸러내는데 이 혈관들이 깨끗해야 신장이 재기능을 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이 천연 청소기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와 같습니다. 호두는 이 두 장기를 동시에 보호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하루 호두 6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딱 그만큼만 챙겨 드십시오.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단,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 물 한 컵,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왜 물이 중요하냐고요? 아마씨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잡아가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씨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그러고는 신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과 독소들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함께 나가버립니다. 신장이 혼자서 하던 힘든 청소 일을 아마씨가 대신 도와주는 셈입니다. 즉, 아마씨를 먹는다는 것은 지친 내 신장에게 든든한 일꾼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 아마씨는 하루 한 큰술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밤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밤도 신장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밤은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환자에게도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밤은 전분, 즉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밤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보다 더 무서운 숨겨진 주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심코 드시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신다고 약국에서 그냥 사드시는 약들입니다. 이 약들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를 순식간에 높이는 주범이죠. 견과류를 가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독한 약물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해 약을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셨죠? 캐슈넛과 아몬드는 버리시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로 바꾸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위해 제가 계속해서 더 쉽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론은 이제 완벽히 알겠는데 하루 일과 중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제일 좋아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 몸의 필터를 살리는 데에도 황금 시간표가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24시간 매일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밤새 신장이 열심히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고생했는데 물 한 잔은 그 찌꺼기를 씻어내주는 고마운 마중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호두 6알을 드십시오. 호두의 유익한 지방 성분은 공복의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기계가 잘 돌아가게 아침 일찍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는 아마씨 한 큰술을 챙겨 드십시오. 가루로 만들어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 나물 반찬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종이컵으로 2잔 정도의 넉넉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면 장 속에서 끈적한 젤처럼 변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꽉 움켜쥐고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오히려 뱃속에서 굳어버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오후 3시나 4시쯤 입이 심심하실 때는 마카다미아 열화를 간식으로 드십시오. 이때가 혈당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을 때인데 마카다미아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도와주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 됩니다. 단,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하루 총 섭취량이 3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은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붉은 고기보다는 가급적 신선한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망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은 견과류에서 얻은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댓글이나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3가지만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 크레아티닌 수치는 1.1인데 이 정도면 정상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우리 몸의 근육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육이 적은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은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수치가 정상처럼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세가 넘으셨다면 크레아티닌 검사만 믿지 마시고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근육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신장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정밀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검사 전날 주의사항을 물어보십니다. 신장 검사 받기 전날에는 가급적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피하십시오. 고기 속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치를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근육이 과하게 사용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튀어올라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수치가 1.8 이상으로 높은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남은 신장 기능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투석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최어르신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조언해드린 대로 캐슈넛과 아몬드를 즉시 끊고 호두와 아마씨로 바꾸신 지 3달 만에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는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대로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보신 이 루틴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이 올린 실천 다짐에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긴 여정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수치가 불안하신 분들은 칼륨과 인이 과도한 캐슈넛과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를 즉시 멈추시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둘째, 신장 검사를 받으실 때는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크레아티닌 수치 외에 시스타틴 C 검사를 함께 요청하여 나의 정확한 신장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신장 필터를 청소해주는 하루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고 신장 혈류를 방해하는 소염 진통제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72세 최어르신의 6개월 후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최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의 문을 열고 호두와 마카다미아 그리고 아마씨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챙겨 드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짠 음식과 독한 진통제도 과감하게 멀리하셨죠. 6개월이 흐른 뒤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최어르신의 모습은 제가 처음 뵈었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얼굴에 붓기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활기로 가득 차 있으셨죠.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5까지 올라갔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에 안착하셨습니다.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도 6개월 전보다 훨씬 젊고 튼튼해지셨습니다. 최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마다 다리가 부어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하고 말이죠. 무엇보다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마음껏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명의 필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장은 분명히 그 정직한 응답을 보내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주방으로 가서 찬장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내 몸을 망치던 견과류를 치우고 내 몸을 살리는 견과류로 채우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흔해졌지만 건강하지 못한 100세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신장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라는 큰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더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장과 함께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 주치의였습니다.